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9월 26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가 마감을 했는데 여전히 약세 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한 3일 연속으로 주가가 쭉 흔들리는 모습들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끝났다 라고 하는 이런 데다가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이런 심정들 그렇습니다. 조정은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오고 그 조정이 들어왔을 때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좀 폭이 들어올지 이거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좀 이격이 벌어졌다는 거 걱정을 살짝 했는데 자연스럽게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던 나스닥 기준으로 볼까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22,000대 초반대 요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게 오늘 장중에 딱 들어오고 또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힘은 있습니다. 그런 쪽의 흐름들은 확인됐는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자리 약간 22,200, 한 22,100 요 정도를 지금까지 패턴으로 보게 되면 항상 이런 때에서 돌렸고 돌려왔고 변곡점을 맞았을 때 걱정 마 여기도 그랬네요. 그리고 딱딱 돌려줬던 그런 중요한 이 자리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 위에서 돌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 여기서 돌려줄게 라고 하는 시장의 믿음들이 요게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요게 죄송한데요 이번에는 좀 어려워요. 조금 좀 더 쉴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벌려놓을지 항상 이때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그때 동향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해서 이런 자리들이 이상 없으니까 안심하고 주식하세요 라고 할 때까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체크해야 되겠다 하는 쪽들인데 딱 지금 보니까 미국 시장 분위기는 그래요. 9월 말이면은 와 벌써 9월 말이네요. 9회 말이 아닙니다. 야구 아닙니다. 9월 말입니다. 네. 9월 말 되게 되면 보통 이제 분기 그 이제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분기 마감되고 보통 여름 휴가 쭉 갔다 오다가 한 3분기가 되게 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또 걱정도 많고 그런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때에서 지금 9월 말로 되다 보니까 분기 차익 실현 아니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기 말 정리가 조금 더 먼저 진행된다. 이런 쪽의 분위기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진행이 되는 과정 쪽에서 매도가 우위하구나. 라는 쪽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로 나온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쪽들 한번 지켜볼까요? 다우지수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자리. 거기서는 항상 돌려줬는데 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자리들 또 지지는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S&P 500을 볼까요? 지금까지 똑같대요. 다 돌려줬는데 추세에 대한 흐름들과 똑같이 보게 되면 거의 맞아갔던 모습들이죠. 그래서 찍을자 그러니까 찢어갔다. 근데 여기서 더 밀리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살짝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거 한번 지켜보자 하는 쪽이고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와 시장이 엔화가 생각보다 강세로 가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단단하네요. 이거 저희가 지난번에 올라갈 때 보던 모습들인데 일본 증시 괜찮다. 아마 그리고 또 지금 다음 정권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 이시바 전 총리긴 하지만 아직 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새로운 총리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베노믹스 이름 맨날 까먹었어요. 아베노믹스를 다시 포함하겠다는 아무튼 그냥 다 깨야죠. 정신을 깨야죠. 그런 쪽으로 아직까지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다. 그런 쪽인 것 같고 중국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제 박스권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속도 조절이 나오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밀릴만 하게 되면 툭툭 돌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좀 돌리는 모습들. 이거 또 요렇게 일반적인 주식이라면 이거 사지 않습니까? 옆으로 횡보했다가 박스권은 지키겠네 매수했다가 박스권 상단 보게 되면 잠깐만 저거 일단 줄이거나 정리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요거를 보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직은 중국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좀 주식을 더 케어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홍콩도 조정 나오면 그런 자리쯤에 탁 돌리고 그러니까 다들 살아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대만도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살짝 좀 쉬는 분위기고 지금 패턴은 대만이 제일 세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상승률이 아니라 패턴 쪽으로 보게 되면 가장 강력하게 세고 그렇다고 우리도 뭐 그냥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만, 한국 모두 다 지금 패턴은 나쁘지 않다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한국도 지수만 보게 되면 안 빠졌어요. 뭐가 빠진 게 있습니까? 3,470. 와, 거의 3,450. 지난번 고점 3,500에서 살짝 모자란 정도. 별로 빠진 게 없어요. 하지만 계좌는 그거는 지수는 지수 문제고 계좌는 왜 이래? 라고 갑자기 승질이 확 나는 모습들. 그래서 삼성전자 플러스고 반도체 쪽들이 그나마 견조하다 보니까 지수는 별로 변하는 게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장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종목들 코스닥 이렇게 쭉 밀려버리고 바이오 그리고 또 조방원 이거는 살짝 돌아갔다가 조금 정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되는 코스닥이 약하다는 얘기는 그거죠. 코스닥의 중소형주급들이 생각보다 먼저 좀 조정폭을 좀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나마 계좌에서 버티고 있는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들이고, 근데 반도체 쪽도 어젠가 그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오버슈팅 느낌이 좀 있다. 라는 쪽으로 말씀드렸던 거. 갔다가 좀 고점에서 훅 밀리다 보니까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지수는 버티는 것 같은데 계좌는 벌써 살살살 녹고 있다 보니까 이거 내 계좌, 지수와 연관된 내 계좌 맞아? 이런 느낌이 나서 기분이 더럽.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한국 증시는 그거 봐야 되겠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잘 하면서 잘 유지하면서 싹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요거 이탈하게 되면 조금 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까지는 밀릴 수 있다. 3,400 초반 테스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런 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안 될 정도로 반도체 쪽들이 딱 받쳐주느냐.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반도체주가 받게 되면 잠깐만 반도체주가 센데 나머지 섹터 다 팔아가지고 이쪽 정리에다가 계속 반도체로 가야지, 이런 욕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더 약해질 수가 있고 반도체 쪽은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계속 기회는 여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반도체 쪽으로는 집중이 되는 현상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쪽은 버티는데 나머지는 계속 줄줄줄줄 밀려가지고 중요한 지지권줄 이쯤에서 반등할 자리까지 들어온다. 그럼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이게 당장 안 올라가게 되면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이게 나 이거 잘못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또 그렇다고 반도체 비중도 많지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지수는 버티는데 내 계좌는 줄줄줄 빠지는 거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겠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수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오늘 나왔던 요런 자리니까 그저께 나왔던 저가가 3,442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단기 평선이 이탈한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3,450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지지를 해야 여기 단기 평선 잘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버티고 이렇게 쓱 갔다가 돌아가겠어 라고 나오는 건데, 여기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럴 때 이런 변곡점 쪽에서 어김없이 귀신같이 나타나는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들, 어제 같은 경우는 현 선물 모두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때 만약에 무너뜨린다 그러면 여기들이 선물 매도가 나올 겁니다. 매도가 나와서 그걸 무너뜨려서 3,400선 초반까지 가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럴 때는 계좌를 너무 벌려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현금 좀 없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어차피 대처도 못하는데 계좌 놓는다, 애기는 현금이 낫지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끌어올려서 핵심적인 종목, 반도체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주요 섹터들 딱딱 좀 이렇게 압축시켜 놓고 그 다음에 현금을 딱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왜냐면 잘못 들어갔다간 녹아요. 소리 소문도 없이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게 좋겠다. 지수만 보고서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다. 안쪽들로 보면서 잘못하게 되면 3,450 조금 미끄러지면 3,400도 찍을 수 있다. 그것도 염두를 하면서 일단 지금은 선택과 집중, 반도체 선택과 집중 딱 해놓고 나머지 현금 갖고 있으면서, 혹시 요즘 보면 또 그렇잖아요. 오전에 막 강했던 섹터들, 어제도 보니까 오전에 강했던 어제 원자력도 오전에 강했고, 몇몇 sek터들이 오전에 쭉 들어왔습니다. 또 보니까 그 LNG 쪽에, 그래서 또 지금 강관 쪽에 이런 것들 알래스카 LNG 하면서 장초반에 쫙 강했던 것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게도 쫙 강했던 게 유지가 됩니까? 못 됩니다. 오후 때면 쭉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오후 때는 또 새로운 섹터가 쫙 들어옵니다. 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빨라요. 이 섹터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빠르고, 네이버
솔직히 네이버 정해진 것도 없는데 시장에서 먼저 막 생각하면서 우와 네이버 잠깐 네이버 그러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여기 연결될 두나무인데 그러면 연결될 전자결제 우와 예, 이렇게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빨라지거든요. 이렇게 빨라지는 섹터 쪽에서 내가 대응할 이런 게 없다. 아니면 그냥 한번 섹터 맞춰주게 되면 정체된 시장 쪽에서 오히려 그쪽으로 막 붙습니다. 그러면은 오랜만에 잠잠하다가 거기서 막 뭐 붙는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강한 종목 하셔야 돼요. 강한 종목, 센 종목 막 붙는 거 오늘 나 이거 안 가져갈 거야. 그냥 오늘 그냥 매매하고 끝낼 거야. 그러면 오전에 매매할 거 딱 하나, 오후에 매매할 거 오후에 또 시장에서 정해준 걸로 해야죠. 내가 버티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오전에 정해준 거 근데 오전 거는 오히려 아침에 살짝 강했다가 쭉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전은 좀 조심. 네, 근데 오후에 강했던 뭐 이런 섹터가 시장에서 강한 섹터들이 나와서 그거 가지고 막 움직일 때 그거만 딱 나 오늘 계좌가 잘못하게 되면 쭉 녹으니까 요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선 오늘 한 2, 3% 먹어놔야겠어 라고 하면 있는 현금 가지고 그거 딱 챙기고 그거만 딱 하고 목표가 딱 하고 그냥 계좌 좀 묵직해지는 거 방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말은 어렵죠. 근데 막상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가는 섹터 딱 그날만 해보자. 이게 뭔 전략이죠 이게. 하여튼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이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가게 되면 연휴가 길어집니다. 긴 연휴에 대비해서 시장이 그러면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매물 압박들이 좀 커지는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돈이 있습니다. 팔아놓으니까 현금이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다 이제 손가락만 쭉 빨고 오늘 언제 끝나 이거만 생각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혹시나 뭐 해볼 거 없나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갑자기 뭐가 움직인다 그러면 시장이 나도 현금 좀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짧게 치고 나오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장세 섹터도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섹터도 좀 안 오른 것들이 오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종목 장세 요게 집중되는 게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연결되지 않나. 한 일주일은 이런 장세다. 지수는 뭐 너무 기대하지 말고 섹터 종목이 빠르게 빠바박 들어갔을 때 그거를 나도 빠바박 딱 F5 매수 F6 매도 딱 그냥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시황을 얘기하는 저 자신도 조금 좀 부끄럽긴 합니다. 이게 무슨 전략이냐 싶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 맞춰 살아가는 전략들이 그렇게 되니까요. 단 물리시면 안 됩니다. 물리시면 안 되고 차라리 조금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들어갔는데 아닌 것 같아서 물렸다 그러면은 일단 현금 확보를 위해서 차라리 그냥 나오세요. 그냥 놔뒀다가 잘못하게 되면 줄줄줄줄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다 아니다 생각하게 되면 그냥 짧게 2, 3% 손해를 끊고 기다려보시는 게 낫겠다. 지금 그냥 단기적으로 할 거 없으면 현금 그러다가 움직이는 거 있으면 딱 보고 딱 들어 딱 이게 제일 좋겠다. 뭐 딱딱이 장세입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더 변화를 말씀드렸고 미국 시장 오늘 안 해요? 합니다. 네, 합니다. 시작부터 뭘 말씀드릴 게 없어서 좀 그랬어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시장 나왔던 데이터 보게 되면 미국도 별로 안 좋아요. 조정입니다. 네, 그래서 왜 조정을 보이느냐? 달러 강세입니다. 98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96 깨지나 했던 게 박스권 상단부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거 돌파해버리게 되면 다시 인덱스 100까지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원화가 1,400원대 못 보던 길을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수출도 잘 되고 경제 그렇게 회복된다고 하는데 1,400원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현상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환율은 이러다가 뭐 1,420원 가버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거 100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지금 환율이 뭔가 좀 죄송합니다. 뭔가 좀 꼬여 있다 라는 느낌이 꼬있네 꼬있다 뭐 이런 느낌 여기 딱 나와서 요게 좀 그렇고요. 그래서 1,400원대 원화 약세 달러 강세 10년물 다시 올라가고 4.1진 조만간 4.2 터치할 것 같고 달러와 금리가 강해지는데 주식이 되겠습니까? 미국장도 그런 분위기가 나온 것 같고요. 게다가 그의 바로미터 위험자산이 떠날 바로미터 비트코인 3% 빠지고 이더리움 6% 빠집니다. 뭔가 고래가 한번 탁 정리를 하고 그때 유동성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미국 시장이 일단 유동성이 부족보다 단기적으로 위축되는 시기는 맞다. 왜냐면 여기서 보여지더라고요. 바로 고래라고 하는 큰 사람이 한번 고점에서 한번 딱 때리다 보니까 힘없이 그냥 줄줄줄 나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가장 손쉽게 현금 마련할 수 있는 가상화폐 시장 쪽에서 이렇게 변화가 나오는 것도 일단 그런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이용을 해서 주식을 좀 주식이죠. 가상화폐 조금 늘리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요런 기조 쪽에서 막
유동성과 관련된 지표들이 달러와 금리가 막 상승하고 있을 때, 이제 바닥 왔어. 단기 바닥 맞아. 팡팡 치는 건 말은 안 되고요. 조금씩 늘어야겠죠, 지금은. 바닥이 지금 찍었느냐?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조금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타겟으로 보게 되면, 맞습니다. 지금 들어갈 때는 서서히 늘릴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유가는 다시 올라옵니다. 살짝 올라오고, 65달러 때까지 어디다 스물스물 올라왔고, 금도 여전히 강하고, 시고가 영역, 은이 폭발하죠. 예, 금보다는 은이 살짝 나을 때라고 언급을 드렸고, 우리는 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살짝 조정인데, 우리도 심상치 않습니다. 즉, 원래 이렇게 되면은, 달러 강세 금리 올라가게 되면 유동성에 관련된 쪽에서 약간 지금 원자재 쪽들이 좀 주춤해야 되는데, 원자재가 주춤하지가 않아요. 기조 자체로 봤을 때는 이거 뭔가 물가에 대한 자극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원자재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작은 야간 선물도 0.47% 하락, 별로, 그러니까 0.5% 하락하게 되면은 355, 예, 그러면 한 3,450도 터치가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서 부근에서 계속 시작은 이 정도 부분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 오전에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된다. 못 지키게 되면 또 쭉 하고 하향화 되는데 나올 수가 있다. 이거 한번 또 언급을 드렸습니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왜 그러면 시장이 미국도 좀 재미가 없느냐라고 봤을 때 이거 한번 보시죠. 나스닥 S&P 밀리는 폭은 그렇다고 쳐도 러셀 2000이 와르르, 예,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지금 중소형주가 좋아할 만한 조건들이 아니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일단 잘 버텼습니다. 그런 쪽인데, 일단 왜 그러면 또 달러랑 금리가 강하느냐? 2분기 GDP 성장률이 3.4에서 3.8. 한국가가 분기에 성장률까지 치게 됐을 때 3.8로 나온다. 와, 그것도 미국이다. 좋은 거죠, 경제가. 이게 무슨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전혀 아닌 거죠. 관세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관세 여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미국 시장 세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또 중요한 거는 과거 일입니다. 2분기가 지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목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나오는 얘기들로 보게 되면 지금 지출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전환된다. 그런 쪽에서 이렇게 되면 물가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다. 하는 쪽들. 그리고 또 하지만 국내 총소득은 4.8에서 3.8이면 1%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이건 꽤 많이 위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경기는 위축된다. 요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GDP 성장률 안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는 앞으로는 좀 주춤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걱정은 많이 할 수 있는 단계긴 한데, 이런 변화 때문에 시장은 고민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CME 페드와치 쪽에서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 확률을 82%에서 63%로 하향 조정합니다. 지금 왜냐면 나오는 데이터 보다 보니까 원이 세요. 요게 또 50%가 이제 기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서 올해 금리 인하 두 번 하고 하는 게 탁 위쪽으로 텄을 때 시장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반대로 50%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내일, 오늘이죠. 오늘 밤에 미국에 열리는 PC 지표 발표될 때 생각보다 좀 높게 발표된다 그러면, 아닌가 봐. 물가 안 떨어져. 물가 떨어져야 금리는 할 텐데, 그러면 이거 흐름이 50%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시장은 조금 좀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이거 아마 헤드워치 쪽에서 금리나 전망들은 계속 눈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바라보겠습니다. 종목 쪽으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쪽에서 봤을 때 다 빠졌어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대부분 테마주가 다 하락했습니다. 이게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테슬라는 그동안에 좀 가다가 약간 오버슈팅 느낌이 좀 났긴 났어요. 저 자리에서 계속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긴 했는데, 일단 마이너스 4%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8월 달에,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 가지고 2분기 인도량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3분기죠. 3분기 인도량이 한 플러스 22%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해서 2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2분기가 거의 폭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안 좋았던 수치 대비해서 3분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개선을 하겠는데, 주가가 400달러 이상, 최근에 정고점 이상까지 갈 정도가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테슬라는 한번 자리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슬라슬라 테슬라. 지금 주가 분위기를 보게 되면 여기까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저항이
이렇게 좀 심한 이 자리까지 들어오게 되면 보통 그냥 치고 가서 이렇게 달려가는지 아니면 툭 밀리는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툭으로 나오네 지금요. 툭. 그렇게 되면 요거는 좀 터치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적어도 테슬라를 접근한다. 지금은 예, 좀 비중을 줄이는 자리고요. 예, 한 390달러, 400달러 초반대 요 정도쯤에 갭 나온 부분들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쯤 보는 게 그나마 현명한 투자? 예, 현명하기보다 현명하기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는 그냥 다 돈 되는 투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다 GM은 버텼어요. 나머지는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리튬 아메리카 폭발하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테마가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을 인수한다. 그러면 그 관련된 쪽을 벌써 강한 게 인텔, 예, 인텔 요즘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 주도주가 돼버렸어요. 뭐 그런 식으로 탁 튀어버리는 모습들. 그렇다고 뭐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리튬 아메리카 급등하죠. 그 시장에서 그러면 와, 정부가 지분을 갖게 되면 일단 의도가 정부에 대한 컨트롤 장악력과 함께 이제 장악력이 커지는 거고 거기다가 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쪽으로는 그냥 좀 육성을 할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쪽들을 보게 되면 그게 주가에 기대감으로 작용하네요. 일단 앞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리튬 회사들도 혹시나도 그러면서 강한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회사로 지분을 넓혀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요. 그리고 또 광산 폐쇄 이슈와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히려 그동안 내부자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클로 급락, 뉴스케일 파워. 그러니까 펀더멘털과는 상관없는데 근데 조정 받을 때가 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우라늄 관련된 쪽이죠. 이거는 또 강합니다. 센트러스 에너지 13%.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원자력 쪽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중고차 업체 카맥스 20% 빠지고 예, 그러네요.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엔비디아가 장중에 엄청 출렁출렁거리더라고요. 야, 참 엔비디아가 이렇게 움직일 정도인가 싶으니까 일본이런데 분봉은 생각보다 좀 출렁출렁한 모습들이 컸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일단 돌리는 자리죠. 예,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자리를 본다 그러면 이 자리 한 170달러대 초반 이 정도 자리 여기가 지금 중요한 지지권들입니다. 그래서 173달러 뭐 170달러대 초반 이렇게 되면은 일단 가봐도 되는 자리 혹시나 밀리면은 170달러 초반까지 온다 그러면 추가 산 자리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박스권 돌파까지 못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엔비디아는 분할해 놓고 지금 되게 무거워졌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쪽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이렇게 빡 돌아선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한쪽으로 보면서 좀 체크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 실적은 기대한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보다 보니까 전유성 개그맨 전유성 선배님이 아니죠. 제가 뭐라고 예 전유성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네요. 예, 묘목을 빕니다. 네, 그래도 한때 젊은 날, 그래도 TV 틀면은 웃게 해주셨던 분들인데, 예, 참, 예, 나이가 들어가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미국 증시 얘기하다가, 예, 다운되네요, 갑자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니까 또, 나머지 TSMC도 좀 조정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이 낙폭이 좀 컸네요. 그래서 상시 실현 매물이 나온다. 이거 어느 자리에서 좀 잡아줄지가 좀 관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3위 업체다 보니까 좀 등락폭은 좀 크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IBM이 좀 주가가 강해요. 그래서 저는 IBM 하게 되면 요즘에 IBM 한 쪽의 칩, IBM 칩을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했습니다. 이거 아시죠? 근데 규모 크지 않고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빅테크 쪽에서 이제 관심이 높고 TSMC 말고 지금 바꾸고 시작하는 그런 초기의 모습들. 그래서 IBM도 그렇게 시작하는데 IBM은 또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양자 시스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IBM은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쪽에서 이 회사도 저 회사도 주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IBM입니다. 저는 IBM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나 앞으로 추진력 생각하게 되면 IBM은 눈여겨봐야겠다라고 생각 드는데 그런데 주가는 지금 보게 되면은 한번 좀 실적 때문에 충격받았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요 자리
여기 갭 나온 자리죠. 280달러 때는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안착하게 되면 다시 추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는데 지금은 따라가는 자리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동향대로 좀 지켜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쪽에서 애플 선방합니다. 애플 선방하고 AI 나머지 쪽들은 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애플 선방에서 1.8%대 들어오고 지금 한때 독과점 우리 미국 기업 가지고 독과점에 대해서 반독점법 가지고 좀 왔다 갔다 유럽에서도 고생했던 회사들이 하나씩 좀 풀리는 모습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인텔이다. 안쪽도 애플이다. 안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나머지 빅테크들도 다 밀렸습니다. 0.5%대, 0.6%대. 오라클은 낙폭이 좀 키우네요. 예, 박스권 그 기파락 딱 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 못하고 좀 다시 박스권 하다 뭐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것도 밀린다. 일단은 네, 오라클은 뭐 클라우딩 관련된 쪽에서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틱톡 인수를 주도를 해 가는데 어떻게 컨소시엄 구성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도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 보셔야겠죠. 그나마 예, 팔란티어 잘 버텼고 고평가 얘기하면 걱정이 되는 회사들 중에 하긴 하는데 잘 버텼습니다. 예, 그런 쪽인 것 같고 예, 양적 컴퓨터 쭉 빠지고 예, 그나마 리게팅이 버텼다. 제가 보기엔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주도 강했던 종목들이 좀 차익률을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노브더 디스크 4.6%, 좀 요즘 왔다 갔다 해요. 1112 3.6%대. 이쪽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분위기는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압박들도 있겠지만 바이오 쪽에 대한 경고 단기적으로 위축되는 모습들 이게 계속 나오는 흐름들이 조금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또 이럴 때마다 체크하는 게 예, XBI죠. 요거 예. 단기 추세 약간 돌파부터 무거워집니다. 1.6% 빠졌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는 좀 그렇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종목들 약하다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헬스 이것도 지금 회복하다가 좀 무거운 모습들. 그러네 이쪽들이 지금 다 아직 몇 가지 주요 종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묵직하다라고 보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거기다가 비트코인 또 의료 장비 쪽들도 그러니까 요거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기기 장비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해서 조사한다. 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수입하는 쪽들이면 의료기기 쪽들이면 또 골치 아프죠. 국내에서도 이제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광범위하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제약, 바이오 뭐 또 이제 약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전방위 압박들이 들어가는 모습들도 나오지 않나 그런 쪽들입니다. 네, 아주 예, 잘하고 계십니다. 어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다 밀렸다. 예, 서클 또 밀리고 예, 아무튼 그런 분위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봤고요. 예, 뉴스 빠르게 보면서 또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생각보다 강해요. 지금 저희 볼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랑 뭐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어제도 좀 그렇고 지금 요 패턴에서 저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있죠. 그럼 한번 빵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저가가 살아있는 패턴들 같은 경우는 계속 눈여겨 보는 게 좋습니다. 저가가 높아가는 패턴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번 또 들어왔고 근데 다들 그래요. 에이 LG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저거 옛날에 말이야 내가 뭐 7만원대 8만원대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얼마 볼까요? 7만원대 8만원대가 예전에 언제쯤 여기 저거 조정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증자되기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월봉에서 바닥권에서 7천원대에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아마 지난번에 한번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2021년 때도 그랬어. 그때 같은 경우도 요 정도 자리 그러면 지금은 18,000원대짜리 벌려있나? 이렇게 좀 볼 수는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거래보다 지금 거래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나오는 거래는 괜찮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살면은, 이게 좀 이제 소재나 장비 쪽으로도 같이 연결이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전혀 변화가 없이. 근데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반도체 쪽과 연결된 쪽들이 강해요. 근데 순수, OLED 아니면 디스플레이 쪽과 연결된 종목들은 턴할 법도 한데,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회가 될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덕산네그룹스 같은 경우도 이거 참
한 번 이거 딱 찍고 저항 때 한 번 딱 찍고 좀 쉬고 있나? 이건 좀 그런 거죠. 이런 자리에 딱 돌파해줘도 되는데, 그럼 지금 분위기는 딱 그거예요. 저항 여기서 박스권이죠. 5만 1,000원대를 못 뚫고 그렇다고 지지권 4만 5천원대 6천원대 이건 지지권이고, 이런 상황 쪽에서 잘 하면 또 돌파할 텐데 이런 생각인데 거래가 제대로 안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소부장을 본 소부장이냐, 그냥 저 디스플레이 소부장 말도 안 되고 그냥 디스플레이 대장 좀 한번 볼게, 이런 느낌입니다. 뭐 좀 아쉬운데요. 뭐 이제 뭔가 아쉬운데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쪽들은 AI 로봇까지 다 연결되는 디스플레이 카메라 이런 쪽들 다 연결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오랜만에 그거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는 MLCC 기판, 반도체 기판 쪽과 연결되고 있고, LG전텍은 아이폰이 조금 좀 물량이 줄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데, 또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이 또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면화된 쪽에서 뭔가 기대를 하겠다라는 쪽들인데,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요 동향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ICT가 다 같이 움직이는, 반도체 움직이면 당연히 움직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회를 계속 찾자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는 아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못 보겠지만 요 기사 괜찮습니다. 한번 약간 딥한 기사이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보시면은 석유화학 쪽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유화학에 대한 구조조정들. 근데 일단 정부 주도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좀 잘 안 들어가는 얘기가, 정부 주도지만 정부가 예전처럼 우리가 다 뭔가 또 안을게, 절대 이런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없고, 정부가 도와주는데 너희 자구책들을 보여줘라.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같이 보조를 맞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마 구조조정이 딱 돼서 우리도 좀 재고와 성수비가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가격이 빡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P만 올라간다 그래서 업황이 터진다 그러면 저점에서 빠바박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P와 Q가 동시에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Q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살았어 라고 하지만 그 구조조정이 국가별로 조정이 들어서 경쟁은 또 주가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요 그러면 Q가 산다는 얘기는 경기가 확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그것까지 한번 보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쪽에서 P에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는 기대감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또 하나, 어제 잠깐 얘기 드렸던 코르테스 2주 만에 하프밀리언 50만 장 팝니다. 대단한 것 같고요. 저는 코르테스라고 읽었는데 어제 바로 얘기 나오더라고요. 에헤이 대표님 코르티스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코르테스로 알았는데 코르티스네요. 아무튼 뭐 언제 이름을 바꿨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그렇게 들렸어요, 제 귀에는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메인 빌보드에서도 200에도 15위까지 와, 생각보다 잘하네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요 두 사람이 좀 남미 계열 쪽에 간 것 같고, 한국계가 3명, 그래서 5명입니다. 근데 BTS 이후로 정말 또 오랜만에 선보인 그룹인데, 약간 외국 형님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분위기가 괜찮다는 쪽에서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게 어디냐면 하이브입니다. 이렇게 성과 나오게 되고 좀 IP가 살아난다? 눈길이 가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내 엔터사들은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비중 늘려갈 때가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찾아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분위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지지권 지지하느냐 못하게 되면 좀 흔들리느냐 이런 쪽에서 오늘도 또 지지권 테스트 싸움 고점에서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자리에서 나올 것 같은데 자신은 없다. 이거 가만히 있어도 너무 이게 무슨 뭐 여름 땡볕에 있는 내 계좌가 무슨 뭐 아이스크림이야? 이렇게 울분을 토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안 돼서 빠지던 자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받게 되면 돌아갈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딱 현금 갖고 있고, 그래 저거 더 빠지면 내가 밑에서 더 살게, 이런 식으로 약간 덱을 딱 압박해놓고 다음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할 때 다 됐고, 그래서 다시 강할 때 그때 또 조금 비싸도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어렵지만 짜증나지만 금요일입니다.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그래도 올해 좀 버셨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조금 고점보다는 조금 좀 줄었지만 그래도 벌었으니까 좀 위안을 챙기면서 다음 또 대응을 시장을 대응하는 쪽으로 무리하지 않는 대응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음이 넉넉하시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좋아요를 누르시게 되면 마음이 넉넉해지실 거예요. 오늘 화이팅 하실 거 있습니다. 좋아요와 함께 쑥쑥 크는 저희 가치투자 파워 시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내일은 저희 또 토요일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진행이 될 겁니다. 저녁 8시에 여러분들의 또 고민과 또 앞으로의 시장 방향에 대해서 또 같이 담아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저녁 8시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